안녕하세요. 이번 DS 인터페이스 발표하게 된 석사과정 김상훈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작년 ICML 학회에서 발표된 오라클 앤 팔로워즈 슈타켄베르크 이퀄리브리아 인 딥 멀티-에이전트 리인포스먼트 러닝입니다. 논문의 제목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듯이 이 논문은 슈타켄베르크 균형 문제를 다중 에이전트 강화학습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연구입니다. 이 논문의 방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슈타켄베르크 균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슈타켄베르크 균형이란 경제학에서 비대칭적 전략 게임을 모델링할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이 균형에서는 리더와 팔로워가 존재하는데요. 이때 리더는 먼저 자신의 전략을 설정하고 팔로워들은 리더의 전략을 관찰한 뒤에 이에 대한 자신들의 최적의 반응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리더와 팔로워 간의 순차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슈타켄베르크 균형이 형성됩니다. 슈타켄베르크 균형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거래와 관련된 분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기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은 전기차와 전력망 관리자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때 전력망 관리자가 리더이고 전기차 소유자들이 팔로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력망 관리자가 전력 시장으로부터 구매한 전기를 전기차 소유자들에게 얼마에 팔지 결정하면 전기차 소유자들은 전력망 관리자가 제시한 요금 전략에 따라 전기차를 충전할지 말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리더의 결정에 따라 자신들의 반응, 운영 전략을 최적화하는 형태인데요. 이와 같은 이해관계 구조 및 문제 상황을 슈타켄베르크 균형 문제라고 합니다. 기존 슈타켄베르크 문제에서는 리더가 팔로워들이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최선의 반응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리더의 정책을 최적화합니다. 즉 보시는 문구가 슈타켄베르크를 잘 설명해주는 문구인데요. 이러한 기존의 슈타켄베르크 균형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은 팔로워가 최선의 반응을 학습할 때까지 리더가 기다려야 하며 이는 시간이 많이 소모되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비효율적으로 만듭니다. 기존의 이러한 프로세스를 내부 루프, 외부 루프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리더와 팔로워가 각각 강화학습이나 딥러닝 신경망이라고 한다면 내부 루프, 외부 루프 접근법은 보시는 그림의 과정처럼 진행됩니다. 먼저 리더는 자신의 정책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 팔로워들은 리더의 업데이트된 정책에 맞춰 수렴할 때까지 학습을 진행합니다. 팔로워들이 충분히 수렴하고 나면 리더는 다시 한번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를 수행하며 자신의 정책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와 팔로워가 서로 번갈아가며 학습하는 순차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팔로워가 수렴할 때까지 리더가 기다려야 하는 비효율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메커니즘 때문에 기존 슈타켄베르크를 해결하는 연구들에서는 팔로워들이 수렴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해 결과의 옵티멀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저자들은 먼저 슈타켄베르크 균형 문제를 블랙박스 문제 형태로 치환합니다. 여기서 블랙박스 문제로 치환한다는 것은 리더가 자신의 정책에 대해 팔로워들의 최선의 반응을 관찰하지 못하게 하여 리더와 팔로워의 학습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기 위해 오라클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본격적으로 논문의 프레임워크와 앞서 말씀드린 오라클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부터 강화학습을 활용한 방법론이 전개되기 때문에 강화학습에 대해 먼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구체적으로 에이전트는 특정 상태에서 행동을 선택하고 그 행동의 결과로 환경에서 보상을 받으며 다음 상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에이전트가 보상을 최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오라클은 리더의 행동을 입력으로 받아 팔로워의 반응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으로 강화학습이나 최적화 알고리즘 등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오라클의 존재 때문에 리더가 행동했을 때 팔로워가
최적의 행동을 학습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때 리더와 오라클 둘 다 강화 학습 에이전트인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라클을 기반으로 한 리더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리더가 오라클에게 쿼리를 보냅니다. 리더는 자신의 정책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특정 행동에 대한 쿼리를 오라클에게 보냅니다. 이 쿼리는 리더가 현재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팔로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예측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면 오라클이 팔로워의 반응을 예측합니다. 오라클은 리더가 보낸 쿼리를 바탕으로 리더의 행동에 대해 팔로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한 결과를 산출합니다. 리더는 오라클의 존재 때문에 팔로워가 수렴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학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쿼리를 보내 팔로워의 행동에 대한 예측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리더는 오라클을 통해 팔로워의 행동 예측값을 샘플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샘플들을 바탕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정책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프로세스는 리더가 팔로워의 실제 반응을 경험하지 않아도 예측된 최적 반응을 바탕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학습 속도와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오라클의 도입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자들은 만약에 팔로워가 즉각적으로 그들의 최선의 반응만을 계속해서 리더에게 제공한다면 리더 에이전트의 학습이 수렴되지 않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예시와 함께 직관적으로 이해해보면 죄수의 딜레마 문제 상황을 통해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죄수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은 죄수가 배신을 한 경우일 것입니다. 하지만 팔로워들, 즉 죄수들이 항상 그들의 최선의 선택인 협력하는 반응만 보인다면 리더인 관리자가 죄수들이 배신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학습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리더 입장에서 죄수들이 배신한 경우는 겪어보지 못한 상황, 즉 겪어보지 못한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최적의 액션을 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이유로 가장 옵티멀한 결과임을 확정할 수 없는 오라클의 예측값을 리더 정책에 사용하고 쿼리를 반복적으로 오라클에게 보내 다양한 예측값들을 샘플링해가며 학습하는 과정이 리더 에이전트가 수렴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슈테켄베르크 문제를 강화학습 문제로 정의하고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이론적 토대이며 논문의 저자가 처음 규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오라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클은 팔로워들이 사전학습을 통해 형성한 메타 정책을 활용하여 동작하게 됩니다. 팔로워들은 메타 강화학습을 활용하여 정책을 학습하는데요. 메타 강화학습이란 하나의 고정된 환경이 아닌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환경에서 에이전트가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타 강화학습을 사용하면 리더의 모든 가능한 행동에 대해 팔로워 메타 정책을 사전에 훈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팔로워는 가능한 리더의 여러 정책에 대해 사전 학습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정책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메타 정책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컨텍스트가 활용됩니다. 컨텍스트는 리더의 정책에 대한 쿼리 기반 정보를 담고 있으며 학습 과정에 제공되어 더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팔로워가 리더의 정책 변화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오라클의 개념과 방금 설명드린 메타 강화학습을 이용하여 슈타켄베르크 균형 문제를 다중 강화학습 문제로 해결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론의 성능과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아타리 게임에 변형된 버전을 사용해 이중거래 시나리오에 대해 성능을 측정합니다. 이 게임은 스페이스 인베이더의 두 플레이어 버전으로 자원의 거래와 제한을 도입하여 두 에이전트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구성합니다. 자원으로는 총알이 설정되어 있으며 에이전트가 이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조건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게임이 시작되면 플레이어 1은 일정한 확률로 총알을 하나씩 받게 됩니다. 플레이어 1은 이 총알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플레이어 2에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플레이어 1은 판매 가격을 제시하며 플레이어 2는 이 가격을 수락할지 거부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가 성사되면 플레이어 1은 해당 가격만큼의 보상을 받고 플레이어 2는 그만큼 보상을 잃게 됩니다. 보상 구조에도 중요한 설정이 있습니다. 플레이어 1이
총알을 직접 사용하여 외계인을 맞추면 0.1의 보상을 받지만 플레이어 2는 1.0의 보상을 받습니다. 즉, 플레이어 2가 총알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플레이어 1이 총알을 모두 플레이어 2에게 판매하는 것이 거래를 통한 이득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이 게임 환경에는 두 가지 슈테켄베르크 균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균형에서는 플레이어 1이 리더가 되어 총알을 플레이어 2에게 판매할 때 플레이어 2의 평균 효용보다 조금 낮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플레이어 2는 거래를 수락하고 플레이어 1은 거래의 대부분 이득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균형에서는 플레이어 2가 리더가 됩니다. 이 경우 플레이어 2는 특정 가격 이하의 총알만 구매하며 그 결과 플레이어 1이 그 가격에 맞춰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플레이어 1은 적은 이익만 얻고 플레이어 2가 거래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된 게임 환경에서 두 에이전트가 경제적 상호작용을 하여 슈테켄베르크 균형을 학습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시된 방법론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 그래프는 판매자 보상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판매자가 리더인 경우의 파란색과 주황색의 구매자가 리더인 경우에 판매자의 보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리더일 때 판매자의 보상은 꾸준히 높게 유지됩니다. 반면 구매자가 리더일 경우 판매자의 보상이 크게 낮아집니다. 즉, 판매자가 리더일 때는 거래를 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른쪽 상단 그래프는 구매자 보상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리더일 때 구매자의 보상이 높게 나타납니다. 판매자가 리더일 경우에는 구매자의 보상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구매자가 리더가 되어 거래를 주도할 때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는 총 보상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두 플레이어가 얻는 총 보상이 리더의 위치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가 누구인가에 따라 리더가 더 많은 보상을 가져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결국 리더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이끌어가며 더 많은 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 그래프는 평균 거래 가격을 보여줍니다. 판매자가 리더일 때는 평균 거래 가격이 더 높게 유지되며 구매자가 리더일 때는 평균 가격이 낮습니다. 이 결과는 리더의 위치에 따라 거래 가격이 달라지며 판매자가 리더일 때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본 논문의 방법론은 리더와 팔로워 간의 상호작용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최적의 슈테켄베르크 균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오라클과 메타강화 학습을 활용해 리더와 팔로워가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슈테켄베르크 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것으로 DS 인터페이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